밤마다 뒤척이며 천장만 바라보고 계신가요? 따뜻한 우유도 마셔보고 휴대폰도 일찍 끄고 명상음악도 들어봤지만 잠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손발은 얼음처럼 차갑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단지 5분만 더 누워있고 싶은데 알람은 벌써 당신을 깨우고 있나요? 이런 일들이 낯설지 않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성인 3명 중 1명 이상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고 그중 거의 절반이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2025년 50대 이상의 한국인 중 35%가 심각한 불면증으로 고통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스트레스 탓, 일 탓, 나이 탓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더 조용히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안에서부터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 온도가 내려가면 혈관이 수축하고 뇌는 세로토닌, 이완과 숙면을 돕는 호르몬을 만들기 힘들어집니다. 그 순간 당신이 눈을 감고 있어도 뇌는 여전히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연세대학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단지 5일 밤 연속으로 수면이 부족해도 고혈압 위험이 37% 증가하고 아침 공복 혈당이 20% 증가하며 기억력은 거의 절반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몸은 마치 시동이 꺼지지 않은 자동차처럼 작동합니다. 엔진은 계속 돌고 연료는 계속 타고 그리고 언젠가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자연스러우며 한국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사용해온 방법이 있습니다. 몸 안을 따뜻하게 해주어 혈관을 확장하고 심박을 낮추고 깊은 잠으로 인도해주는 방법입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여성이 거의 7년간 잠을 이루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그녀는 약도, 명상도, 요가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매일 저녁 한 잔의 따뜻한 생강차 덕분에 잠을 되찾았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이 흔한 뿌리채소가 잠과 기분을 바꿀 수 있었는지, 그리고 당신도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최우진입니다.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지금부터 과학적 근거와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생강이 어떻게 당신의 수면을 되찾아줄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환자 스토리 아크 3800자 3년 전 한소연 54세라는 여성이 제 외래에 찾아왔습니다. 피곤이 가득한 얼굴, 퉁퉁 부은 눈,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자주 깨요. 밤에 1시간에 한 번씩은 눈을 뜨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합니다. 생활 습관을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커피는 안 마시고 저녁은 일찍 먹고 자기 전엔 핸드폰도 끄고 명상 음악도 듣는데 그래도 자꾸 깨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보고 약한 맥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발이 차가워서 양말을 신어야 해요. 그런데도 몸이 따뜻해지질 않아요. 심지어 여름에도 발이 시려워서 잠들기가 힘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물었습니다. 생강 좋아하세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생강이요. 저는 생선찌개 끓일 때만 쓰는데요. 이게 잠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생강은 단지 향신료가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온중산안,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약재라고 부릅니다. 현대과학도 이를 입증해왔습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말초혈관을 확장시켜 손발과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혈류가 개선되면 천이 조금 올라가고 몸이 따뜻함을 느낍니다. 이게 뇌에는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가 됩니다. 또한 생강이 가열될 때 생성되는 쇼가올이라는 물질은 코르티솔을 줄이고 뇌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라는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자극합니다. 이 두 호르몬이 숙면에 필수적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기 1시간 전에 생강 2조각을 준비하세요. 약 50도 정도의 따뜻한 물 200ml에 담가 5분간 우린 뒤 꿀 1스푼을 넣고 천천히 마시세요. 발이 자주 차가우시다면 생강물에 발을 15분간 담그는 것도 좋습니다. 취침 직전보다는 조금 여유를 두고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를 했습니다. 사실 만성 수면장애 환자에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2주 후 그녀가 다시 왔을 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 자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는데 5일 연속하니 깊게 자고 아침까지 깨지 않았어요. 정말 신기해요. 발도 안 차가워지고 머리도 가볍고 아침에 눈 뜨면 정말 평온해요. 오랜만에 아침 햇살을 제대로 느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기 생체 리듬을 되찾았네요. 사실 그녀의 몸은 단지 한 개의 신호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쉬어도 돼 라는 신호 말입니다. 그리고 생강이 그것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환자들이 수면 불만을 호소할 때마다 항상 먼저 묻습니다. 밤에 손발이 차가우세요? 그 대답이 네라면 저는 이미 원인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경우에서 수백 년간 한국 사람들이 익숙하게 써온 이 작은 뿌리, 생강이 수면을 다시 여는 열쇠였습니다. 한소연 씨는 그 후로도 꾸준히 생강차를 마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부는 윤기가 돌았고 눈빛은 또렷했으며 목소리에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는 저녁만 되면 몸이 알아서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생강차를 마시는 게 하루의 마무리 의식이 됐어요. 그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제 몸에 집중합니다. 한소연 씨의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에서는 왜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단지 느낌이 아닌 뇌가 진짜로 쉬어도 된다고 받아들이는 생리적 반응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3단계 의학적 심화 분석 천육규백자. 한소연 씨를 다시 만난 후 저는 따뜻함과 깊은 잠 사이의 연결고리를 더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수면을 위해서는 몸이 천을 낮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몸 전체의 온도가 아니라 뇌의 핵심 온도에 대한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뇌가 천을 유지하느라 더 많이 일해야 한다면 결국 피곤해도 잠을 잘 수 없게 됩니다. 마치 거실이 너무 추워서 난로가 밤새 돌아가야 하는 집처럼 몸도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생강은 바로 몸을 위한 자연 담요입니다. 생강 속 진저롤과 쇼가올은 단지 따뜻한 맛을 주는 것뿐 아니라 혈관을 살짝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올려주며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 생성을 돕고 감정 안정과 수면 조절에 기여합니다. 세로토닌이 올라가면 몸이 쉬는 상태로 전환되고 밤에는 멜라토닌이라는 깊은 잠을 위한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2조각의 따뜻한 생각만으로도 몸이 점차 안정을 느끼고 이제 쉬어도 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2021년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잠자기 30분 전에 따뜻한 생강차를 마신 그룹이 깊은 수면 뇌파인 알파파 시간이 18% 증가했고 심박수는 평균 분당 7박 줄었으며 아침에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이 뚜렷이 줄었다고 합니다. 즉 몸이 더 이상 싸우거나 도망치는 상태에서 벗어나 쉬고 회복하는 상태로 전환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강은 수면제가 아니라 몸이 본래 필요로 하는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스위치인 것입니다. 심장은 집의 보일러처럼 작동합니다. 외부가 차가우면 보일러는 계속 돌아야 하고 결국 과부하가 걸립니다. 하지만 집안이 따뜻하면 보일러는 자연스럽게 꺼지고 휴식을 취합니다. 혈관은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겨울철 고속도로가 얼면 차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정체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혈관이 수축하면 영양과 산소가 뇌와 장기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생강은 이 고속도로를 녹이고 확장시켜 원활한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멜라토닌은 잠의 열쇠와 같습니다. 문을 열려면 열쇠가 필요하듯 깊은 잠에 들려면 멜라토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열쇠는 몸이 충분히 이완되고 따뜻할 때만 만들어집니다. 차가운 몸은 멜라토닌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합니다. 지난해 초 또 다른 환자인 박미정 49세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중학교 교사로서 오랜 기간 갱년기로 인한 수면 장애를 겪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피로가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눈 밑이 그늘지고 목소리는 거칠었고 손은 항상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잠이 조금 들었다 깨어나요. 몸은 뜨거워지고 심장은 빨리 뛰고 그리고 식은 땀이 나요. 수면제를 복용하긴 했지만 의존이 두려워서 끊었어요. 혈압과 천을 확인했더니 다 정상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손발이 냉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밤에 발을 담그나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차가운 물이 두려워서요. 저는 말했습니다. 만약 물이 차가우면 따뜻한 물에 그리고 약간의 생강을 넣어서 해보세요. 제가 안내했습니다. 생강 두세 조각을 준비해 1리터 물에 약 10분간 끓인 뒤 물을 부어 약 40도에서 45도 정도로 식히세요. 잠들기 전 15분에서 20분간 발을 담가요. 그 후 따뜻한 생강차 한 잔, 200ml에 꿀 한 숟가락 넣어 마시세요. 생강이 너무 맵거나 공복에 마시는 건 피해야 합니다. 그녀가 약간 의아해했습니다. 그냥 그거요, 의사 선생님.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당신 몸은 잠들려고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라 위로받고 싶은 상태였어요. 2주 후 그녀가 다시 왔을 때 부드러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의사 선생님. 처음 며칠간은 몸이 따뜻해지는 것만 느꼈어요. 그런데 5일째 되니 6시간 연속 잤어요. 중간에 깨지 않고요. 그 뒤로 꾸준히 했더니 지금은 매일 밤 7시간 자요. 제가 물었습니다. 밤에 식은 땀 나나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몸이 안에서부터 따뜻해진 것 같아요. 아침에 더 또렷하고 머리도 아프지 않아요. 다시 측정해 보니 그녀의 혈압이 더 안정됐고 심박수가 분당 약 8박 줄었으며 손과 팔의 피부도 건강해졌습니다. 말초순환을 개선하고 신경계를 이완시키는 것만으로 수면이 자연스럽게 찾아온 것입니다. 약도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생강은 정말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그것을 자연열 조절기라고 부르고 한국 한의학에서는 온중산안, 즉 속을 따뜻하게 하고 한기를 막고 기혈을 통하게 하는 작용이라고 봅니다. 겉보기엔 다른 개념 같지만 둘 다 같은 말을 합니다. 몸이 충분히 따뜻하면 에너지가 회복되고 마음이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전원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깊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만약 몸이 차가우면 심장과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고 신경계는 한 번도 진정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혈류가 잘 돌고 따뜻함이 손발까지 퍼지면 뇌는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수면이 자연스러운 생리반사로 찾아옵니다. 생강은 이 조절 역할을 합니다. 마치 당신 마음속의 등불을 조심스레 꺼주는 야간 수의자처럼 말입니다. 3단계, 5가지 생강 활용 예방 가이드 3700자. 하지만 중요한 건 생강을 쓰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어떤 이는 많이 마실수록 좋다거나 진하게 만들어야 효과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건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생강이 너무 진하거나 빈속에 마시면 위점막이 자극받고 속이 뜨거워지고 신트림이 나고 몸이 오히려 각성 상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강을 끓이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유효 성분이 증발하거나 자극형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100도 이상에서 15분 이상 끓일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권하는 5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강과 건강 말린 것은 같지 않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 많아서 혈관을 완만하게 확장하고 순환을 높여줍니다. 반면 생강을 말리거나 오래 끓이면 진저롤이 쇼가올로 전환되는데 이 성분은 더 강하게 자극하고 몸을 강하게 드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건생강을 쓰거나 너무 오래 끓이면 쇼가올이 많이 생겨 심박이 빨라지고 몸이 화끈거릴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거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숙면이 목표라면 생생강을 쓰고 약하게 두고 끓이는 시간은 5분을 넘기지 마세요. 자연스러울수록 몸은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빈속에 생강을 마시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공복에 마셔야 흡수가 빠르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위의 연동 운동을 세게 만들고 위산을 늘려 점막을 자극할 뿐입니다. 가장 좋은 때는 저녁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입니다. 이때는 음식 대부분이 소화되어 생강의 따뜻함과 이완 효과가 온전히 발휘되고 자극감은 줄어듭니다. 세 번째, 마시는 타이밍이 효과의 거의 전부를 좌우합니다. 침대에 바로 눕기 직전에 마셨다가
오히려 밤새 뒤척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몸이 아직 휴식 모드로 전환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강이 순환을 깨우고 신경계를 이완시키기까지는 약 40분에서 6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잠들기 1시간 전 샤워를 막 끝내고 책을 몇 페이지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몸은 따뜻하다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뇌의 긴장 베타파는 줄며 알파파가 늘어나면서 이완 상태로 넘어갑니다. 중앙대학교에서 2022년에 잠들기 전 따뜻한 생강차를 마신 그룹의 뇌파를 측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알파파, 즉 잠들기 전 이완 상태가 평균 21% 증가했고 델타파, 깊은 수면 뇌파가 비교군보다 15분 빨리 나타났습니다. 심박은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코르티솔도 감소했으며 밤중 각성률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네 번째, 온도가 핵심입니다. 따뜻한 물, 너무 뜨겁지 않게 40도에서 50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입과 식도를 자극하고 너무 미지근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손으로 컵을 감쌌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정도가 딱 좋습니다. 다섯 번째, 꿀과 함께 마시세요. 꿀은 단순히 단맛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꿀에 들어있는 천연 포도당은 뇌에 안정감을 주고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멜라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생강의 따뜻함과 꿀의 안정감이 만나면 수면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집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지키면 생강은 당신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면 도우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상의 효과를 위해 저는 환자분들께 늘 한국식 숙면 레시피를 권합니다. 한국식 생강 숙면 레시피 재료는 간단합니다. 생생강 2조각, 두께 약 0.5cm, 깨끗이 씻고 껍질은 벗기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 200ml, 도에서 50도, 꿀 작은 술 하나, 원물 선택으로 무가당 따뜻한 우유 50ml. 쉽게 잠을 설치는 분이나 어르신께 권장합니다. 우려내는 법은 이렇습니다. 생강을 따뜻한 물에 넣고 뚜껑을 덮어 10분에서 7분 우립니다. 끓이지 마세요. 높은 온도는 진저로를 날려보내고 위를 자극하는 성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꿀을 넣어 가볍게 저어요. 우유를 더할 거라면 물 온도가 약 40도로 내려간 뒤 넣어 꿀에 효소가 망가지지 않도록 합니다. 마시는 법은 작은 모금씩 따뜻함이 가슴과 배로 스며드는 느낌을 의식하며 마십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시고 마시는 동안 깊게 호흡하고 어깨와 목의 긴장을 풉니다. 과식 직후나 눕기 직전은 피하세요. 이 레시피를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습니다. 매일 밤 따뜻함에 루틴, 생강, 족욕, 느린 호흡을 이어가면 신경계가 휴식의 리듬을 다시 학습합니다. 그래서 보통 14일, 21일쯤 지나면 억지 없이 자연수면이 돌아옵니다. 과학은 이를 신경가소성이라 부르고 한국 사람들은 습관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5단계, 종합치료 옵션 3600자. 저는 이명호 72세라는 어르신께 이 레시피를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중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셨고 거의 5년간 수면제에 의존하고 계셨습니다. 약을 안 먹으면 밤새 1시간에서 2시간 겨우 눈 붙이는 정도였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탁해진 눈빛, 잿빛 피부, 떨리는 손. 그분은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약 없이 자지 못할까봐 무서워요. 그런데 약을 먹으면 어지럽고 아침엔 숙취처럼 멍해요. 저는 더 이상의 약 처방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봐요. 당장 약을 끊지는 말고 작은 하나를 더 해봅시다. 생강을요. 저는 매일 밤 따뜻한 생강 레시피와 생강물 족욕 15분을 함께 권했고 처음 3주간은 수면제 용량을 서서히 줄이기만 했습니다. 넷째 주,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젯밤 약 없이 7시간 잤습니다. 발이 따뜻했고 몸이 가벼웠고 아침엔 놀랄 만큼 또렷했어요. 재진 때 뵀을 때 저는 자연스러운 잠이라는 소중한 것을 되찾은 이에 온화한 미소를 봤습니다. 인간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강 치료법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보존적 접근입니다.
가벼운 불면증이나 예방 목적이라면 매일 저녁 생강차 한 잔으로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것을 느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집중 관리입니다. 중등도 불면증이나 갱년기 증상이 있다면 생강차와 족욕을 함께 하세요. 저녁 식사 후 1시간, 따뜻한 생강물에 발을 15분간 담그고 그 후 생강차를 천천히 마십니다. 이 조합은 말초순환과 중추신경계를 동시에 안정시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약물 병행 치료입니다. 이미 수면제를 복용 중이라면 절대 갑자기 끊지 마세요. 생강 루틴을 시작하면서 의사와 상의해 천천히 4주에서 8주에 걸쳐 약을 줄여나갑니다. 급격한 중단은 반동성 불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전문가 상담입니다. 만약 3개월 이상 생강 루틴을 실천했는데도 개선이 없다면 수면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 불안증 후군 같은 다른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생강을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항근고제를 복용 중이거나 위궤양이 있는 분, 임신 초기 첫 3개월, 이분들은 규칙적으로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생강이 자연식품이라 해도 모든 약재처럼 용량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한계를 넘으면 좋을 수 없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7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위산 역류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은 생강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담석이 있는 분은 생강이 담즙 분비를 촉진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혈액 희석제나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라면 생강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하세요. 넷째,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생강이 혈당을 낮출 수 있어 저혈당 위험이 있습니다. 혈당을 자주 체크하세요. 다섯째,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생강이 혈압을 낮출 수 있어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섯째, 수술 예정이 있다면 2주 전부터 생강 섭취를 중단하세요. 일곱째,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라면 하루 1g 이하로 제한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어느 젊은 환자가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신기해요. 생강 한 잔뿐인데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잠도 더 잘 오고 아침엔 근심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괜히 불안하던 마음도 진정됐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몸이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준 거예요. 마음과 몸이 다시 박자를 맞춘 거죠. 생강은 불면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치유하도록 길을 터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의학의 가장 아름다운 지점입니다.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몸이 회복하는 법을 기억하게 돕는 것 말입니다. 6단계, 성공 사례 복습 2800자. 작년 초봄 어느 오후 저는 김은정 61세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부산의 한 작은 회사에서 회계로 일하던 조용하고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제 앞에 앉은 그녀의 눈은 지쳐 있었고 목소리는 약간 쉰 듯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수면제를 10년째 먹고 있어요. 약을 안 먹으면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약도 더 이상 듣질 않아요. 차트를 확인하니 그녀가 복용하던 약의 용량은 권장 안전 기준의 2배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간 수치도 떨어지고 기억력 저하가 나타났으며 최근엔 작은 일도 자주 잊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는 잠이 안 올까봐 두렵지 않아요. 그저 어느 날 잠이 든다는 감각 자체를 잊게 될까봐 그게 무서울 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수면제 한 알 뒤에는 간절히 쉬고 싶어 몸부림치는 한 사람의 몸이 있다는 걸요. 하지만 약은 단지 스위치를 억지로 끄는 것일 뿐 뇌가 진짜로 쉬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김은정 씨, 당장은 약을 끊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만 더 해봐요. 아주 작고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습관을요. 그녀가 놀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생강인가요, 선생님?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번엔 그걸 매일 밤에 작은 의식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저는 구체적인 순서를 알려드렸습니다. 잠자기 1시간 전 은은한 노란 조명으로 방을 따뜻하게 해두세요. 꿀을 섞은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준비하세요. 마실 때는 3번 깊게 호흡하면서 따뜻함이 천천히 배로 스며드는 걸 느껴보세요.
그 다음엔 따뜻한 생강물에 15분간 족욕을 하며 잔잔한 음악을 듣고 누워서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속으로 말하세요. 내 몸은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녀는 매일 그 과정을 성실히 지켰습니다. 첫 주엔 여전히 약이 필요했지만 복용량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둘째 주에 그녀는 말했습니다. 약을 안 먹었는데 4시간을 잤어요. 넷째 주 진료실에서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젯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잤어요. 10년 만에 제 눈으로 직접 아침 햇살을 본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창밖 새소리를 듣고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맑은 정신으로 그 소리를 들었다고요. 검사 결과 혈압도 안정되고 간 기능도 좋아지고 심박도 잔잔해졌습니다. 그녀는 8주 만에 약을 완전히 끊고 매일 밤 생강차 루틴만 남겼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불면이 두렵지 않으세요? 그녀는 편안한 눈빛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아니에요, 선생님. 몸이 따뜻하면 잠은 저절로 오니까요. 그녀가 진료실 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불면을 고치는 건 더 강한 약을 찾는 게 아니라 몸이 쉬는 법을 다시 기억하도록 돕는 일이라는 걸요. 이 세 분, 한소연 씨, 박미정 씨, 이명호 씨, 김은정 씨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생강 한 잔으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작은 습관 하나를 꾸준히 지켰고 몸은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7단계 10초자가 테스트와 실용 도구 2007렙자. 이제 간단한 10초자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편안하게 앉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손을 반대쪽 손목에 올려 천을 느껴보세요. 10초간 집중하세요. 만약 손이 차갑고 손목도 시원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의 말초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이제 발을 확인해 보세요. 양말을 신고 있더라도 발이 차갑게 느껴지나요? 특히 발가락 끝이 시리나요? 그렇다면 두 번째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올리고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10초간 뛰는 횟수를 세어보세요. 만약 15회 이상, 즉 분당 90회 이상이라면 당신의 몸은 아직 긴장 상태에 있다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당신의 몸은 지금 따뜻함과 이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생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용적인 14일 생강 수면 개선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주차, 적응 기간 1일째에서 3일째, 매일 저녁 생강차 한 잔을 마십니다. 양은 생강 한 조각, 물 200ml, 꿀 한 숟가락입니다.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아직 수면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몸이 적응하는 시간입니다. 4일째에서 7일째, 생강채 족욕을 추가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생강물에 발을 15분간 담그세요. 그 후 생강차를 마십니다. 이때쯤 첫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조금 빨라지거나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2주차, 정착기간 8일째에서 10일째, 루틴을 그대로 유지하되 호흡을 추가합니다. 생강차를 마실 때 깊게 호흡하세요. 들이쉴 때 4초, 내쉴 때 6초. 혹세 반복합니다. 이것이 신경계를 더욱 안정시킵니다. 11일째에서 14일째, 이제 자기 전 감사 명상을 추가합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세요. 몸이 따뜻하고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이 명상을 하면 수면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4일 후에는 명확한 변화를 느낍니다. 잠드는 시간이 평균 20분 빨라지고 밤중 각성이 50% 줄어들며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지속관리 체크리스트, 매일 저녁 생강차 한 잔 놓치지 마세요. 일주일에 4회 이상 족욕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지키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수면의 질은 크게 향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빠뜨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생강 수면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단순히 생강의 양리작용 때문만이 아닙니다. 매일 밤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의식을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치유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이 쉴 자격이 있습니다. 몸은 이 메시지를 받고 반응합니다. 호르몬이 조절되고 신경계가 안정되고 결국 잠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의 순환입니다. 8단계 감정적 마무리와 희망 메시지. 첼페백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몸이 충분히 따뜻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생강은 그 따뜻함을 전해주는 메신저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한국 사람들의 부엌에 있었던 우리 어머니들이 아플 때마다 꺼내주시던 그 작은 뿌리가 바로 당신의 수면을 되찾아줄 열쇠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수많은 밤을 뒤척였던 사람이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다시 잠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억지 없이 말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따뜻한 생강차 한 잔, 따뜻한 족욕 한 번, 그리고 자기 전에 속으로 말하세요. 내 몸은 쉴 자격이 있다.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밤을 바꿀 것입니다. 저는 그 방법으로 수백 명의 환자들이 다시 잠을 되찾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분명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10년간 수면제에 의존하던 김은정 씨도, 7년간 불면에 시달리던 한소연 씨도, 5년간 약을 끊지 못하던 이명호 씨도 모두 다시 자연스러운 잠을 되찾았습니다. 당신이 특별히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몸도 똑같이 반응할 것입니다. 단지 기회를 주세요. 작은 따뜻함의 기회를 말입니다. 생리학적으로 보면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면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되고 혈류가 증가하면서 뇌의 산소 공급이 안정화됩니다. 그러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고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 증가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해 몸을 경계 상태에서 이완 상태로 바꿔줍니다.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가 따뜻해야 마음이 편하다. 진짜 잠은 바로 그 안정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잠은 인간에게 가장 오래된 본능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그 본능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스트레스, 푸른 불빛들, 이 모든 게 우리를 자연스러운 고요함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걸 되찾기 위해 필요한 건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작은 따뜻함입니다. 따뜻한 생강 한 잔, 느린 호흡 한 번, 그리고 오늘도 살아있는 내 몸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믿습니다. 치유는 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오늘 밤 깊은 잠을 자고 내일 아침 가볍게 눈을 뜨며 평화로운 하루를 맞이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우진, 30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따뜻한 생강차 한 잔과 함께 편안한 잠 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엔 새로운 하루의 에너지를 가득 안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를요. 단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